외국인들에게 인도는 가장 먼저 냄새와 더러움으로 기억됩니다. 왼손은 똥 닦는 손, 오른손은 밥 먹는 손, 휴지는 사치품이고 대부분은 물로 씻습니다. 문제는 요리할 때도 왼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인도 음식만 보면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즉 인도의 길거리 음식은 값싸고 맛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박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조차 도저히 못 먹겠다고 놀랄 정도. 조금만 방심해 물을 마셔도 설사와 장티푸스가 기다립니다. 게다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슈퍼박테리아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길 한복판에는 소똥이 굴러다니고 그 옆에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노상배변을 합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바로 옆 노점에서는 음식이 조리됩니다. 관광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 거지? 고 말하죠. 여행객들이 인도에 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포크나 숟가락 없이 손으로 밥을 먹는 장면이죠. 놀랍게도 인도인 스스로도 이걸 터프함의 상징처럼 받아들입니다. 더러움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강하다. 이건 실제 의학 이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현실은 위생 문제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소수만 어른이 되니 강한 자만 남는 구조가 형성된 거죠. 이 잔혹한 생존의 필터가 오늘날 강한 인도인이라는 역설을 만든 겁니다. 외국인들이 혀를 차며 인도는 너무 더럽다고 말하면 일부 인도인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우리의 강인함이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오히려 위생과 문화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랜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에서는 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깨끗한 손, 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음식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는 데 사용. 왼손은 부정한 손, 화장실, 신체 청결,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 즉 인도 사람들은 손을 구분해서 씀으로써 먹는 행위와 배설의 행위를 철저히 분리하는 위생 질서를 지켜왔던 겁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건 도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밥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는 행위 자체가 자연과 교감하는 행위, 그리고 음식은 곧 신이 주신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숟가락은 편리할 수 있지만 손으로 먹을 때 더 맛있고 더 거룩하다고 믿는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왼손으로 똥을 닦는다는 건 왜 생겼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화장실 문화의 역사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화장지가 아닌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뜨거운 기후 탓에 종이는 위생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물로 씻는 게 청결하고 피부에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왼손과 물을 함께 쓰는 게 곧 화장실 위생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인들은 자기 집은 깔끔히 치웁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주저없이 길거리에 버립니다. 집은 내 책임, 거리는 남의 일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이죠.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장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앉아 똥을 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왜 화장실을 안 쓰지? 그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인도인들은 화장실을 집안에 두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고 신성한 공간인 집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 때문이죠. 집 가까이에 화장실을 두면 신의 공간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차라리 바깥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그 똥을 누가 치우느냐는 거죠. 인도에서 똥 치우는 일은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 불가촉 천민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화장실을 아예 짓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똥을 치워야 한다면 차라리 화장실을 두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중 화장실은 왜 안 쓸까요? 똥은 불결한 것인데 불결한 게 모이는 곳이 화장실이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 애초에 더러운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실제로 인도의 공중 화장실 상당수는 관리가 안 돼서 차라리 길거리가 더 낫다고 느껴질 정도로 엉망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 여성들은 새벽이나 밤에 몰래 바깥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는 2014년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인도 전역에 화장실 1억 개를 짓겠다. 이른바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몰래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전염병에 덜 걸릴 수 있다. 프로젝트 초기에 모디는 영웅처럼 칭송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지어도 물 공급이 안 되고 청소 인력이 없으니 곧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화장실은 방치되거나 아예 창고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숫자만 늘었지 실제 사용률은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도 누군가는 청소해야 하고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갑니다. 모디 총리의 프로젝트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인프라와 인식 두 가지 모두 바뀌어야만
진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환호를 받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위생 문제는 곧바로 정치와 권력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 화장실 건설은 큰 호소력이 있었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더 많은 화장실 공약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리와 유지에는 예산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짓는 건 보여주지만 치우는 건 눈에 안 보인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 우선순위입니다. 정부는 도로, IT, 우주 개발에는 수십억 달러를 쓰지만 쓰레기 처리와 하수도 정비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위생은 국제 뉴스 헤드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배수로보다 우주 로켓 발사가 훨씬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보이죠. 인도는 이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만 명이 도시로 몰려들고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새로 깔기도 전에 이미 사람과 쓰레기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구가 폭발하면서 인도는 최대 난관이 생긴 것입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생 교육을 받은 세대일수록 화장실 사용률이 높고 길거리 음식보다 위생적인 식당을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죠. 세대 교체가 진행될수록 인도의 위생은 서서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제사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성장센터 같은 기관들은 인도의 위생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죠. 외부의 압력이 인도의 변화를 밀어붙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의 위생 개선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인프라 확충, 화장실, 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설, 인식 변화, 청소는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둘 중 하나만 갖춰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장실만 지어도 사용하지 않고 교육만 해도 시설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위생 문제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인구 폭발, 카스트 잔재, 정부의 한계 속에서도 교육받은 세대와 국제사회의 압력이 변화를 조금씩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는 다시 한번 위생 선구자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